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새 정부 첫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도 여야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또 인권위 보고에서는 위상 강화 방안 등이 각각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G7 정상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문제 외에 관심을 모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머지 6개국 정상이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파리 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파리 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기로 가상 공중 목표물을 정해놓고 타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으며 단반에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시험 발사 때보다 결함이 극복되고 명중 정확도도 높아졌다며 김정은이 합격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쯤 돈봉투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동 모 식당을 현장 조사하기 위해 찾아가 식사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묻고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검찰당국이 식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됐던 60대 여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스라엘에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았던 60살 A씨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병원 기초검사에서 A형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온 점을 고려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간 최순실 씨와 나란히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최 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 신문을, 목요일에는 서류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세 차례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에는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이인성, 류철균 교수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9도, 안동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